어머님, 왜 아까 애가 울었어요? 제가 CCTV 돌려봤는데 분명히 뭐가 있었죠?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갑고 매우 예민하게 들려왔습니다. 숨을 고르려 휴대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죠. 이건 부탁이 아니라 감시라는 것을요. 정순 씨는 올해 68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허리는 쑤시고 무릎도 예전만 못했지만 손주를 품에 안는 순간만큼은 모든 게 잊혔습니다. 아들 부부가 맞벌이라 손주를 부탁하는 건 큰 문제가 아니었고 정순 씨는 기꺼이 선뜻 도와주었죠. 손주와 함께하는 시간은 그녀의 하루를 환하게 비춰주는 등불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며느리 수진 씨였습니다. 수진 씨는 35. 회사에서는 꼼꼼하고 철두철미하다는 평판을 듣는다고 했는데 그 꼼꼼함은 집에서도 더욱 극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아이와 관련해서는 통제 욕구가 지나칠 정도였죠. 정순 씨가 처음 CCTV를 발견한 것은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손주가 이유식을 먹을 때 자세를 기록하겠다며 수진 씨가 설치해둔 작은 카메라였죠. 어머니, 요즘 다 이렇게 해요. 혹시 사고 나면 기록도 되고 좋잖아요. 수진 씨는 상냥한 듯 말했지만 정순 씨는 어딘가 불편한 마음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CCTV는 단순 기록용이 아니었죠. 점심 무렵 정순 씨가 밥을 먹으려는 순간 수진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지금 애 왜 저렇게 앉아 있어요? CCTV 보니까 허리가 너무 굽었어요. 자세 바로 잡아주세요. 정순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금 보고 있다고? 지금 이 순간을? 정순 씨는 고개를 들어 카메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작지만 매서운 검은 렌즈가 집안을 샅샅이 훑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그날 이후로 수진 씨의 톡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유식 그릇은 왜 그걸 쓰냐? 옷은 왜 이걸 입혔냐? 실내 온도는 왜 24도가 아니냐? 온갖 잔소리들이 끊임없이 쏟아졌죠. 정순 씨는 마음을 달래며 스스로를 설득해 보았습니다. 요즘 젊은 엄마들 다 불안하다고 하잖아. 그냥 내가 예민한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려고 했죠. 하지만 그 다음날 오전, 손주가 갑자기 찡찡거리는 바람에 잠시 안아달래고 있는데 또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왜 방금 애 울렸어요? CCTV 보니까 무슨 일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말투는 더 이상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추궁이었죠. 행동 하나하나 하는 게 부담스러웠고 집안 전체가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아야 할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정순 씨는 알게 되었죠. 이건 도움을 주는 일이 아니라 감시받으며 일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정순의 마음에 처음으로 작은 금이 생겨났고 그 금은 곧 더 큰 폭발을 불러올 전조였습니다. 정순은 젊을 때 식당 일도 하고 마트 캐셔도 했던 사람이었죠. 삶이 늘 팍팍했지만 애들은 배고프게 두지 않는다는 신념 하나로 두 아들을 키워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첫째 아들 민호 씨는 늘 말수가 적고 표현이 서툴렀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기 감정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는 면이 있었고 직장에서도 그런 성격이 오히려 인정받아 과장까지 승진했다고 했죠. 정순 씨는 민호 씨가 장가를 간 날 마음속으로 크게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너희 둘 잘 사는 걸 보면 됐다. 나는 뒷자리에서 조용히 응원할게. 그런데 결혼 후 예상치 못한 인물이 문제의 중심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며느리 수진 씨, 35, 회사에서는 철두철미한 인재로 소문나 있고 외모도 깔끔하고 말투도 처음엔 다정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난 뒤로 수진 씨의 성격은 조금씩 극단을 보이기 시작했죠. 불안이 많고 실수하는 걸 극도로 두려워하며
모든 걸 완벽하게 통제해야 마음이 편안해지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정순 씨는 그런 모습이 결혼 초엔 귀엽게 보였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불안하다 하더니 자신보다 자식을 걱정하는 건 좋은 엄마다.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그게 정도가 지나친 통제 욕구라는 걸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들 민호 씨는 늘 중간에서 갈팡질팡했습니다. 수진 씨의 기분을 살피느라 바쁘고 정순 씨에게 직접적으로 불편한 말을 하지 못해 애매하게 둘러댔죠. 엄마, 수진이가 요즘 회사도 힘들고 조금 예민해졌어. 이해 좀 해줘. 크게 받아들이지 마. 정순 씨는 민호 씨의 말에서 늘 죄송함과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아들이 중간에서 고생하는 걸 알기에 화를 내고 싶어도 삼켰죠. 그래, 엄마 괜찮다. 니네 맞벌이 힘든 거 아는데 뭐. 하고 넘기곤 했습니다. 정순 씨는 어느 날 아침부터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손주를 안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는데 휴대폰이 벌써 진동을 울렸죠. 이른 시간이라 설마 했지만 역시나 수진 씨였습니다. 어머님, 창문 너무 오래 열어두는 것 같아요. 바람 많이 들어오면 애 감기 걸려요. 방금 CCTV로 확인했어요. 정순 씨는 대답을 하지 않고 창문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그런데 창문을 닫기도 전에 또 진동이 울렸죠. 그리고 애기 지금 입술이 약간 파래 보였어요. 이불은 2겹 말고 1겹만 덮어주세요. 장난감은 색깔 있는 걸로 주세요. 자극이 필요하대요. 정순 씨는 오늘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이건 육아 지침이 아니라 마치 기계에 명령하듯 명령하는 톡이었죠. 아침 내내 이어지는 톡을 지켜보다가 정순 씨는 결국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손에 든 휴대폰이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그 속에는 며느리의 시선, 명령, 불신 전부가 담겨 있었죠. 손주는 평범하게 놀았고 이유식을 잘 먹었고 조금 찡찡댔다, 웃었다 하는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수진 씨는 평범함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무렵 톡이 아닌 영상통화가 걸려왔습니다. 정순 씨는 놀라며 받았죠. 화면 속 수진 씨는 인상을 잔뜩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애기 이유식 주는 속도가 너무 빠른 거 알아요? 방금 보니까 거의 5숟갈을 연달아 넣던데요. 정순 씨는 황당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정순 씨는 조심스레 숟가락을 들어 손주에게 이유식을 떠먹이고 있었는데 수진 씨는 그걸 두 눈으로 켜두고 넘겨보고 있었던 것이었죠. 지금 애 눈이 약간 충혈됐어요. 너무 오래 깨어있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 지금 기저귀를 안 갈아줘요? 제가 방금 확인했는데. 공격적인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정순 씨는 그제야 짧게 답했습니다. 지금 갈아줄 거다. 애는 괜찮다. 하지만 수진 씨는 정순 씨의 말보다 자신이 본 화면을 더 믿는 듯 보였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저는 분명히 봤어요. 방금 CCTV 기록 보니까. 정순 씨는 결국 참았던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수진아, 너 지금 내 집에서 나를 감시하는 거니? 순간 수진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멈춘 뒤 곧바로 말을 이어갔죠. 감시가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확인하는 거예요. 애 안전 때문이에요. 혹시 어머니가 놓치는 게 있을까봐. 정순 씨는 웃음이 났습니다. 한숨 섞인 웃음이었죠. 내가 놓치는 건 걱정 안 해도 된다. 내 낳아보고 키워본 사람은 나다. 너보다 내가 먼저 해봤다. 그러나 수진 씨는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요즘 육아는 달라요. 어머님 시대랑 지금은 완전히 다르다고요. 그 말은 정순 씨의 가슴에 대못처럼 박혔습니다. 시대가 달라서, 어머니라서,
믿을 수 없다는 그 숨겨진 뉘앙스를 모를 리 없었죠. 그때 손주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순 씨가 달래려고 일어나자 수진 씨는 말했습니다. 어머님, 잠깐요. 제가 여기서 보고 있을게요. 어떻게 달래는지 확인해야 하니까요. 그 말 확인해야 한다. 정순 씨는 손주를 안고 멈춰선 채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내가 누굴 위해 이러고 있는 거니? 그 말에는 서러움, 자괴감, 그리고 모멸감까지 묻어 있었죠. 그날 저녁 민호 씨가 퇴근해 집에 들어오자마자 수진 씨가 벌써 귀에 대고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오늘 어머님이 애기 너무 오래 울렸어. 내가 다 봤어. 정말 큰일 날 뻔했다니까. 민호 씨는 정순 씨에게 자세한 설명도 듣지 않고 말했습니다. 엄마 조심 좀 해줘. 아기는 정말 섬세하다며 정순 씨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호 씨의 말은 나무라기보다 불신의 확인 같았죠. 그날 밤 정순 씨는 침대에 누웠지만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만 감으면 작은 CCTV 렌즈가 어둠 속에서 자기 눈을 노려보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죠.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정순의 마음 안에서는 참아야 한다는 생각보다 견딜 수 없다는 감정이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정순 씨가 모르는 사이 다음 날 벌어질 더 큰 사건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정순 씨는 그날 이후로 집안 공기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아침마다 CCTV가 응시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 그 렌즈를 일부러 안 쳐다보려 했지만 시선이 자꾸 그곳으로 향했죠. 불편함이 점점 몸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오전 손주가 약간 기침을 하길래 정순 씨는 혹시 몰라 가볍게 체온을 쟀습니다. 열은 없었죠. 그저 평범한 아기 기침에 가까웠습니다. 정순 씨는 물을 조금 먹이고 등을 토닥여주며 달랬습니다. 그런데 몇 분 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진 씨였죠. 어머님, 방금 애 기침했죠? 제가 CCTV로 들었어요. 왜 바로 소아과 안 데려가세요? 정순 씨는 당황했습니다. 기침 몇 번 한 거고 열은 없다. 괜찮다. 요즘 애들 감기 진짜 빨라요. 어머님이 그렇게 느긋하니까 제가 불안하잖아요. 그 말은 정순 씨의 마음을 거칠게 긁어 올렸습니다. 내가 느긋해서 내가 불안하다? 이건 걱정이 아니라 비난이었죠. 하지만 정순 씨는 또 삼켰습니다. 손주를 보고 싶어서 갈등을 만들기 싫어서요. 점심시간이 가까워질 무렵 손주는 조금 칭얼거렸고 정순 씨는 유모차에 태워 근처 공원까지 바람 쐬러 나갔습니다. 날씨가 맑아 잠깐 산책하기 딱 좋은 때였죠. 손주도 금방 기분이 좋아져 정순 씨 품에서 옹알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번엔 목소리부터 날카로웠죠. 어머님, 왜 밖에 나가셨어요? 제가 CCTV 봤는데 집에 안 계시던데요? 정순 씨는 한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잠깐 공원에 바람 쐬러 나왔다. 아이가 답답해 보였어. 어머님, 저랑 상의도 없이요? 밖에 나가면 위험하잖아요. 차라도 지나가면 어떡해요? 정순 씨는 목적 없는 추궁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애 보느라 상의할 틈도 없었다. 공원이 바로 앞이다. 그러자 수진 씨가 나를 세웠습니다. 어머님 방식이 요즘 육아에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불안해서 못 살겠어요. 그냥 집에 계세요. 제발 좀 조심해 주세요. 그 말은 정순 씨의 심장을 쿡 찔렀습니다. 집에 계세요. 명령, 지시, 그리고 최소한의 존중도 없는 말투였죠. 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정순 씨는 손주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손주는 평온하게 숨쉬고 있었는데 정순 씨의 손끝이 떨렸죠.
집에 돌아왔을 때는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 한쪽에 보지 못했던 작은 기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새 CCTV였죠.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또 설치한 건가? 정순 씨는 천천히 다가가 확인했습니다. 렌즈 방향은 거실 쪽, 즉 정순 씨가 가장 오래 머무는 자리였습니다. 그때 수진 씨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님, 새로 설치한 CCTV는 화질이 좋아요. 혹시라도 애 안전사고 생기면 바로 체크하려고요. 그 순간 정순 씨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건 애 안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그녀의 일상을 통제하는 또 하나의 족쇄였죠. 정순 씨는 천천히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현관, 주방, 거실, 아이방 곳곳에 박혀 있는 검은 렌즈들. 그 모든 것이 자신을 향해 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정순 씨는 소파에 앉아 손주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사랑스러운 손주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이렇게 자신을 갉아먹어야만 유지되는 건가? 그녀는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이제는 참아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이날 밤 정순 씨가 폭발하게 될 첫 사건이 이미 조용히 새벽처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정순 씨가 숨겨진 CCTV를 발견한 날 저녁, 집안 공기는 이미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정순 씨는 더는 설명하지 않았고 조용히 가방을 챙겨 문을 나섰죠.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이 집에서 어머니가 떠나는 소리이자 누군가의 양심이 깨지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민호 씨도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새벽에 어머니가 나가버렸다는 사실만으로도 혼란스러웠죠. 하지만 내가 사람이 아니구나. 이 집 카메라가 그렇게 말해주더라. 정순 씨가 남긴 그 한마디가 계속 머릿속을 울렸습니다. 퇴근 후 민호 씨는 거실 한가운데 멈춰서서 천천히 집을 둘러봤습니다. 그동안 대수롭지 않게 지나쳤던 렌즈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거실 천장 모서리, 현관, 아이방, 심지어 안방 문틀 위쪽까지. 집이 아니라 통제실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민호 씨는 노트북을 켜고 CCTV 앱을 열었습니다. 수진 씨가 설치해둔 카메라들의 목록이 주르륵 떠올랐죠. 그중 몇 개는 자신도 처음 보는 이름이었습니다. 그 순간 이미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재생 버튼을 눌렀을 때 화면에는 정순 씨의 하루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달래는 모습, 혼자 소파에 앉아 허리를 두드리며 한숨 쉬는 모습, 카메라를 피하려고 일부러 고개를 돌리는 듯한 순간까지 그대로 남아 있었죠. 그리고 그 위로 겹쳐지는 수진 씨의 목소리 알림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님, 왜 지금 기저귀 안 가셨어요? 어머님, 자세 잘못 잡으셨어요. 어머님, 방금 애 울렸죠? 민호 씨는 재생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애 걱정해서라는 말만 믿고 적당히 넘겼던 일들이 다른 얼굴로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죠. 안방 카메라 영상을 본 순간 민호 씨의 표정은 완전히 굳었습니다. 어머니가 기저귀를 갈기 위해 준비하던 모습, 뭔가를 발견하고 의자를 가져와 천천히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그 직후 불쑥 도착한 수진 씨의 메시지. 민호 씨는 화면을 멈추고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지는 느낌까지 들었죠. 이건 단순한 불안이나 걱정의 차원을 넘는 행동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사람이 아닌 감시 대상으로 여긴 게 분명했죠. 그제야 정순 씨의 말이 선명하게 이해됐습니다. 내가 사람이 아니구나. 내 집 카메라가 그렇게 말해주더라. 그 말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민호 씨는 자신의 눈으로 그것을 확인했죠.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고 수진 씨가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말을 건넸죠. 애 오늘 어린이집에서 잘 놀다가 왔어. 밥도 잘 먹었고. 민호 씨는 대답 대신 노트북 화면을 돌려 수진 씨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멈춰 있는 화면 속에는 안방 천장 모서리에 숨겨진 카메라와 그 아래에 있는 정순 씨가 잡혀 있었죠. 이게 내가 말한 안전이야. 민호 씨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수진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을 때려 했지만 적당한 변명이 떠오르지 않았죠. 그 순간 자신이 얼마나 선을 넘었는지 비로소 실감한 듯 했습니다. 민호 씨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왜 새벽에 나갔는지 이제 알겠다. 이건 애 걱정이 아니라 엄마를 죄인 취급한 거야, 너. 그 말은 앞으로 벌어질 일의 예고편 같은 선언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넘어갈 수 없는 지점까지 온 거였죠. 다음 날 집안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아이는 어린이집에 가 있었고 집에는 민호 씨와 수진 씨 둘뿐이었죠. 하지만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큰 긴장감처럼 느껴졌습니다. 민호 씨는 아침부터 하나씩 카메라를 떼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현관, 아이 방, 안방. 드릴 소리와 함께 카메라가 내려올 때마다 이 집을 덮고 있던 보이지 않는 시선이 하나씩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죠. 수진 씨는 그런 민호 씨를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그거 다 떼면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어. 혹시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하려고 그래? 민호 씨는 그녀를 잠시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은 이미 생겼어. 엄마가 이 집을 나갔다는 게 그 증거야. 그 말은 이미 결심이 끝난 사람의 목소리였죠. 수진 씨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조금 이해하는 듯 했습니다. 민호 씨는 카메라를 모두 떼어 거실 테이블 위에 줄지어 올려놓았습니다. 그 위에 어젯밤 봤던 영상들, 어머니의 표정과 한숨이 겹쳐 보였죠. 수진아, 민호 씨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수진 씨는 자동으로 고개를 들었죠. 오늘 말 잘 들어. 엄마한테 진심으로 사과해. 그게 안 되면 나 이 결혼 생활 계속 유지할 생각 없어. 수진 씨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이혼하자고? 내가 애 걱정 좀 했다고. 그걸 가지고 그렇게까지 말해? 민호 씨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애 걱정이 아니었잖아. 엄마의 메일을 몰래 찍고 숨겨진 카메라까지 달 정도면 이건 신뢰의 문제가 아니라 인격 문제야. 그걸 인정 못하면 우리 사이도 끝난 거니깐 그렇게 알아둬. 그 말은 결국 이혼 카드가 실제로 꺼내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수진 씨가 마음속으로만 상상하던 최악의 상황이 실제 말로 들린 거였죠. 수진 씨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애는 어떻게 할 건데 나 혼자 잘못한 것처럼 말하지 마. 당신도 다 알면서 그냥 넘어갔잖아. 민호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 나도 잘못했다. 근데 이제라도 바로잡으려는 사람과 끝까지 변명만 하는 사람 중에 누구랑 살아야 할지는 선택해야지. 그 말은 냉정했지만 틀리지 않은 말이었죠. 잠시 후 민호 씨는 한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오늘 저녁에 너네 집에 갈 거야. 그 자리에서 장모님한테 있었던 일 그대로 말할 거야. 엄마한테 사과 안 하면 나 이혼하겠다고. 수진 씨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민호 씨의 말이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실제 행동 계획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수진 씨는 처음으로 현실적인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경제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 아이 양육과 생활비 대부분을 민호 씨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구체적인 그림으로 그려지는 순간, 그제야 상황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죠. 수진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할 거야? 민호 씨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고개는 단호했습니다. 수진 씨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번엔 아무리 울어도 아무리 애원해도 민호 씨가 돌아서지 않을 거라는 걸. 그리고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이제 하나뿐이라는 사실도요. 이날 오후 민호 씨는 결국 말했던 대로 처가집으로 향했습니다. 이 집의 균형은 이미 예전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어가고 있었죠. 저녁 무렵 민호 씨는 처가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 수진 씨의 어머니가 반가운 듯 나왔다가 민호 씨 얼굴을 보는 순간 표정이 조금 굳는 듯 했죠. 어딘가 평소와 다른 기운을 느낀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계세요? 오늘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말투는 예의 바르지만 분위기는 예전과 전혀 달랐습니다. 수진 씨 부모님은 금세 눈치를 챘죠. 이건 단순한 인사자리가 아니라는 걸요. 잠시 후 세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민호 씨는 한동안 말을 고르듯 침묵하다가 마침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제가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공기가 순간 정지한 듯 했습니다. 수진 씨의 어머니가 가장 먼저 목소리를 높였죠. 뭐라고? 갑자기 무슨 소리야? 둘이 무슨 일 있었어? 수진이가 무슨 잘못이라도 한 거야? 민호 씨는 차분하게 그러나 숨김없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수진 씨가 시어머니 집에 CCTV를 설치한 일, 그것도 여러 대, 심지어 숨겨진 카메라까지. 실시간으로 감시하듯 지적한 메시지들, 그리고 그로 인해 정순 씨가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까지요. 설명은 길지 않았지만 내용은 충분히 무거웠습니다. 수진 씨 부모님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죠. 자신들 딸이 단순히 예민한 수준이 아니라 선을 넘는 행동을 했다는 사실을 처음 들은 것이었습니다. 아니, 수진이가 그런 짓을 했다고? 수진 씨 아버지가 낮게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분노와 당혹이 동시에 섞여 있었죠. 민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심각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애 걱정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영상을 직접 보니 단순 애 걱정이 아니더라고요. 엄마가 사람이 아니라 통제해야 하는 대상처럼 지시하고 제지하고. 그 말은 이미 결론에 가까운 설명이었죠. 민호 씨는 마지막으로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저는 이 상태로는 수진이랑 같이 못 살 것 같습니다. 수진이가 장모님 앞에서라도 솔직히 이야기하고 저희 어머니께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이혼하겠습니다. 수진 씨 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다가 하얘졌습니다. 딸 편을 들고 싶어도 지금 상황에서는 도무지 감쌀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죠. 수진이가 정말 그랬다면 사돈어른께 너무 큰 잘못을 했어. 수진 씨 아버지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건 우리도 납득 못한다. 수진 씨 어머니도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이 보고 오라고 해. 지금 당장. 어디서 이런 행동을 해? 김서방 미안하네. 얼마나 황당하고 화가 났을까 생각이 들어. 내가 따끔하게 혼을 내겠네. 잠시 후 수진 씨가 처가집으로 불려왔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공기의 분위기를 느꼈죠. 민호 씨가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예상할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수진아,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너 정말 집에 CCTV 카메라를 달았어? 그리고 그걸로 사람을 감시했다고? 수진 씨는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민호 씨와 부모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돌려 말할 여지는 없었죠. 애 걱정해서 한 거야. 나는 그냥. 수진 씨 아버지가 말을 잘랐습니다.
그건 걱정이 아니라 감시한 거고 시어머니를 무시한 거고 괴롭힌 거야. 수진 씨는 그제야 자신이 진짜 궁지에 몰렸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남편도 부모도 더는 편들어주지 않는 자리. 그 자리는 처음 겪는 두려움의 자리였습니다. 수진 씨 어머니의 마지막 말은 더 직설적이었죠. 수진아, 지금부터 엄마 말 잘 들어. 내가 당장 내 시어머니께 가서 무릎 꿇고 사과해라. 용서 못 받으면 엄마, 아빠 집도 들어올 생각하지 마. 너희 도와주시려고 밤낮으로 손주 돌봐주시는 시어머니한테 그런 짓 한 거 우리도 받아줄 수 없다. 그 말은 수진 씨에게 내려진 사실상의 선고였습니다. 이제 수진 씨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하나뿐이었죠. 며칠 뒤 정순 씨의 집 초인종이 조용히 울렸습니다. 정순 씨는 창문 너머로 밖을 한번 보고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민호 씨와 수진 씨가 서 있었습니다. 민호 씨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수진 씨의 얼굴은 잔뜩 긴장해 있었죠.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민호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수진이가 할 말이 있다고. 정순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천천히 현관에서 물러섰습니다. 둘이 신발을 벗고 들어와 거실에 앉는 동안에도 정순 씨의 표정은 쉽게 풀리지 않았죠. 그건 너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수진 씨가 소리 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개를 깊이 숙이고 손을 바닥에 짚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이번에는 변명보다 먼저 사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많이 잘못했습니다. 감시처럼 CCTV를 쓰고 어머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가 너무 큰 잘못을 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그 말은 이전과는 분명 달랐습니다. 수진 씨의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죠. 그 눈물이 모두 진심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두려움과 후회가 섞여 있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정순 씨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방안을 더 무겁게 만들었죠. 민호 씨도 수진 씨도 그 침묵을 함부로 깨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정순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사람이 미안하다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건 아직은 남은 게 있다는 뜻이겠지.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수진아, 나는 내가 싫어서 힘들었던 게 아니다. 사람 취급을 못 받는 느낌이 제일 힘들더라. 수진 씨의 어깨가 조금 더 떨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님. 다시는 그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 어머님이 용서해주지 않으면 저는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그 말 속에는 처가에서 들었던 말들이 그대로 배어 있었죠. 용서받지 못하면 부모 집도 들어오지 말라. 이제 수진 씨에게 남은 길은 이 자리뿐이라는 사실이 그녀를 더 낮추고 있었습니다. 정순 씨는 민호 씨를 한번 바라봤습니다. 민호 씨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내가 다 책임지고 CCTV는 이미 전부 철거했어. 앞으로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그제야 정순 씨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숨이었지만 아주 조금은 풀리는 숨 같기도 했습니다. 그래, 사람이 잘못할 수는 있지. 하지만 그 잘못이 다시 반복되면 그땐 사람도 잃는 거다. 정순 씨는 수진 씨를 향해 말했습니다. 조건이 있다. 첫째, 다시는 집에 카메라 같은 거 달 생각하지 마라. 둘째, 나를 애 베이비시터가 아니라 가족으로 대해주면 좋겠구나. 셋째, 애 맡길 때는 부탁이지 지시가 아니야. 그걸 알아주면 좋겠구나. 그 점을 절대 잊지 마라. 그 조건은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요구였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를 안 볼 자신이 없던 정순 씨는 이렇게라도 약속을 받고 손주도 보고 아들 내외도 돕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수진 씨의 행동은 괘씸했지만 이렇게까지 용서를 빌기도 하고 살아가다 보면 또 흐려지기도 할 과거가 될 테니 너무 극단적으로 몰아가는 것 또한 어른으로서 보일 행동은 아니다 싶기도 했죠. 수진 씨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다 지킬게요. 정말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정순 씨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억했으면 좋겠다. 가족은 서로 지켜보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 믿는 사람이란 걸. 그 말은 이 집 모든 사람에게 향한 말이기도 했습니다. 민호 씨에게도 수진 씨에게도 그리고 언젠가 자라날 손주에게도요. 그날 이후 정순 씨는 다시 손주를 봤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당연한 도움으로 나서지는 않았죠. 본인의 리듬대로 본인이 결정한 날에만 맡아주었습니다. 집안에는 더 이상 CCTV 카메라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람의 눈과 마음이 서로를 향하기 시작했죠. 그 변화는 아주 느리지만 분명한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 정순 씨가 스스로 느끼는 자리가 달라졌다는 점이었습니다. 감시받는 사람이 아니라 존중받는 어른으로 다시 서게 된 것이었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